안녕하세요. 동아부입니다. 동아부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올린 유럽에 드디어 도착한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유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유럽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자주 왔었는데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에 뭐 영국,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걸 다 얘기하게? 뭐 엄청 많긴 많지요. 그렇지. 네, 저희가 뭐 북유럽부터 해서 서유럽, 뭐 남유럽, 동유럽까지 여러 번 유럽을 오면서 정말 참 저희가 왜 이렇게 유럽을 좋아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럽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유럽의 대표 도시인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나 프랑스의 파리나 뭐 이탈리아의 로마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는 유럽의 소도시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자주 오게 되었거든요. 사실 유럽에 처음 오신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내서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방금 얘기한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이런 대도시 위주로 당연히 랜드마크 중심으로 탁탁탁 찍어가면서 빠르게 여행하는 게 어쩌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뭐 첫 여행은 예전에 나 대학교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 온 게 왜 요즘도 홈쇼핑에 많이 있잖아요. 뭐 서유럽 14박 15일 패키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호텔 로비에 모여서 버스 타고 또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또 정신없이 뭐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아이고. 또 다시 버스 타고 또 다시 이동하면은 뭐 또 갑자기 이탈리아에 와 있어. 그럼 또 새로운 나라 가가지고 또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게 나의 첫 유럽 여행이긴 했거든. 근데 보통 그렇게 처음 유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막 유럽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 막 파리지앵처럼 뭐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뭔가 여유도 부리고 싶고 트레비 분수의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천천히 동전도 던지고 뭐 그렇게 있고 싶은데 막상 패키지 여행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좀 천천히 내가 있고 싶은 곳을 좀 더 길게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욕구가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유럽을 여행을 오게 되더라고.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은 이제 중요한 랜드마크 중심으로 막 여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유여행으로 와서 원하는 대로 이제 방식대로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유럽 여행을 현재 꿈꾸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유럽 여행 이야기를 좀 한번 자세히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파리나 뭐 로마 그다음에 뭐 이런 대도시에 대한 여행 정보들은 뭐 다른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도 맞아. 엄청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부부는 저희가 유럽의 소도시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추천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유럽 소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유럽은 사실 진짜 소도시가 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아부부는 정말 소도시 자동차 여행을 정말 추천하는데 오늘은 그 소도시 자동차 여행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도시 자동차 여행의 장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유럽에는 정말 아름다운 소도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디서 찾아보다가 봤는데 60, 70년대 프랑스 관광청에서 만든 포스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프랑스를 본 사람은 다시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야, 문구 멋있다 그거.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소도시나 이런 그 시골 마을에 대한 그 여행을 하게 되면은 파리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거겠지. 맞아요. 딱 우리의 마음이네 진짜.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파리만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에는 파리 말고도 정말 아름다운 소도시나 마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청에서 만든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파리 말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가 많으니 오히려 그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은 아마 다시는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공감 100배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파리를 물론 여러 번 여행을 해봐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정말 파리 말고도 프랑스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에는 정말 까다로운 기준으로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것을 선정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현재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도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그 마크가 있어요. 마을 앞에 그런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를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도 그 로고를 믿고 이 마을은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차를 세웠다가 이제 마을을 구경하고 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 말고도 유럽 전역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말 숨은 보물 같은 그런 소도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도시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정말 유럽 자동차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저희는 소도시 자동차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희 여행기를 간접 체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나오는지도 앞으로 계속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동차 소도시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은 일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계획을 자유롭게 내가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유럽 여행을 열차나 버스로도 해봤는데요. 이것도 참 스트레스였던 게 일단은 유럽은 버스 지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 맞아. 그리고 심지어 열차는 또 파업도 굉장히 자주 해요. 프랑스는 왜 그렇게 파업을 자주 하는지 정말 노동자의 인권이 정말 강한 나라다 보니까 참 파업도 많이 하고 사실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하는 거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작은 소도시 위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직행으로 바로 가는 버스나 열차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데 드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로스도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자동차로 여행하는 게 훨씬 또 빨리빨리 여러 도시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기동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치? 일단 자동차는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은 맞아. 좀 뭐 아예 좀 쉬었다 가지 하면서 좀 일정 맞아. 변경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 맞아. 사실 이게 유럽 여행 하다 보면은 날씨도 무시 못 하거든요. 어떤 날은 막 날씨가 비가 오는데 억지로 그날 표를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바닷가를 가야 되고 이럴 때 오히려 자동차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바다는 내일 날씨 좋을 때 가고 뭐 오늘은 좀 숙소에서 쉰다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변경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버스나 뭐 열차를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소도시 여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여행을 무조건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다가 또 이쁜 데가 나오거나 좋은 데가 나오면은 맞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이번에 여행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막 달리다가 자기야 여기 차 잠깐만 좀 세워줘 막 이러면서 세워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경치도 좀 찍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막 달리다가 아름다운 바다가 나오면 거기서 뭐 간단하게 도시락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가기도 하고 또 이런 게 또 자동차 여행의 묘미니까요. 그치. 네, 그래서 참 자동차 여행은 매력이 많은 것 같긴 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치. 그래서 오히려 막 파워제이 계획형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발 가는 대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여행을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또 그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인데 몸이 좀 편합니다. 이게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보통 기차 여행이나 이제 버스 여행 하게 되면 배낭이나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자동차 여행하면 차에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사실 우리 배낭이 좀 크긴 하잖아. 네, 저희가 1년 이상 뭐 2년, 3년 이렇게 여행을 길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짐을 줄여도 사실 짐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은 특히나 유럽은 또 돌길이 많아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다니면은 정말 바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금방 캐리어도 망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에다 짐을 싣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덜 지치고 좀 맞아. 나은 것 같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짝 체크인할 때 진짜 잠옷 가방 그것만 메고서 쏙 들어가가지고 자면 끝이야. 1박 할 짐만 딱 메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제일 큰 건 그거지.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또 이게 관건이잖아. 비 오는 날 이제 가방 다 젖어가면서 이제 가방 메고 캐리어 끌고 이제 열차역으로 간다든지 이제 버스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제 또 밖에서 기다리든지 이러면은 게다가 밤기차야. 그러면 진짜 좀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또 한여름에 또 유럽의 여름이 엄청 뜨거워요. 정말 정수리가 타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쌀쌀한 날 추울 때 여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차 안에만 쏙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한 히터도 쐴 수 있고 이러면은 또 잠깐씩 몸을 녹이면서 또 여행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은 또 참 장점이 많았던 것 같긴 해. 그치? 마지막으로 최고의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역시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 렌트카나 리스카를 하면은 되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차 빌리면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여행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몇 명이서 여행하느냐, 맞아.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되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자동차로 여행하는 게 한 차에 같이 다니니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절감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2명이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유럽에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데 열차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도 둘이서 다니는 게 자동차로 치면은 조금 더 싼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어.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실 리스 비용이나 그 렌트 비용이 일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조금씩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짧게 뭐 한 5일, 7일 이렇게 빌릴 때는 하루당 뭐 10만 원씩 하던 렌트 가격이 길게 저희처럼 뭐 한 달, 2달 이렇게 길게 하면은 하루에 이제 거의 5, 6만 원대로 이제 떨어지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길게 여행을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긴 하잖아. 사실 또 톨비도 들고 주차비도 들고 또 주유비도 요즘 만만치 않으니까 그치. 사실 그래서 교통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 무조건 자동차 여행이 저렴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동차 여행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동차 여행을 통해서 숙박비나 식비를 오히려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맞아. 맞지? 맞아. 특히나 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즘에 그거 있잖아. 텐트 밖은 유럽. 맞아. 그러니까 텐트 밖은 유럽처럼 또 유럽에 오셔서 또 그런 캠핑에 대한 로망을 충족하면서 또 캠핑 하시면서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캠핑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숙박 비용을 낮추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도시 외곽이나 가성비 좋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역 주변이나 아니면 도시 내부에서 이제 숙소를 잡게 되니까 이게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맞아. 시설을 좀 안 좋은 이런 숙소를 잡게 되더라고요. 맞아. 역 근처에 있는 숙소들은 진짜 방 크기도 너무 작고 시설도 정말 안 좋은데 가격은 막 금방 20만 원대 이렇게 맞아.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뚜벅이로 그런 숙소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그냥 자동차 타고 아예 외곽으로 나가서 그런 뭔가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내는 게 나는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치? 이런 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있는 곳도 이제 바로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주차도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유럽은 호텔이라 하더라도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다든지 주차장이 심지어 없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알아서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희는 시내 안쪽에 주차를 하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이제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도 해먹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찐 로컬 생활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여행도 즐겨 하고요. 아니면 가끔은 이렇게 집 전체를 빌려가지고 좀 프라이빗하게 며칠 쉬기도 하고 그런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특히나 또 식재료가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양한 식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맛있게 해먹고 이런 것들 되게 즐겨 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유럽 식재료들 구하려면 좀 가격이 비싼 것들도 유럽에 오면은 진짜 싼 게 많잖아요. 사실 치즈도 엄청 저렴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 버터 뭐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 와인도 너무 저렴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집에 와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솔직히 비용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요즘 유럽 물가 비싸다 얘기 많은데 이런 살인적인 유럽 물가 속에서도 정말 그래도 알뜰하게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럽 자동차 여행이 여러 측면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숙소나 오히려 식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단점도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럽 자동차 소도시 여행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은 그때마다 사실 조금 요거는 참 아쉽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점을 4가지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사실 안 좋은 점, 단점도 한 뭐 서너 가지 정도 생각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힘든 건 아무래도 운전을 해야 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일단 운전하는 게 힘들지 솔직히. 그치. 일단 버스나 기차는 남이 태워주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가야 되잖아. 맞아. 그게 되게 피곤해 솔직히. 맞아. 사실 뭐 패키지 여행도 그렇고 자유여행할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열차에서 사실 눈 좀 붙일 수 있잖아요. 그치. 어제 잠 잘 못 잤다 하더라도 이제 열차나 버스에서 좀 눈 좀 붙였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관광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관광하고
내가 이제 눈 뜨고 운전해서 가가지고 다시 또 관광하고 들어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최대한 옆에서 잘 이렇게 맞춰주고 그치. 있잖아. 저도 최대한 졸지 않고 졸음운전하지 않게끔 옆에서 계속 말벗도 대주고 졸음껌도 챙겨주고 아유. 뭐 이런 역할들을 옆에서 이렇게 좀 쪼수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우리 코파일럿. 그치. 그리고 사실 운전하는 게 이렇게 한국에서도 물론 힘든데 이렇게 낯선 나라 또 낯선 도시에서 교통 법규도 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데 운전하려면 사실 진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운전은 그냥 그렇게 괜찮아 솔직히. 응. 근데 제일 더 힘든 거는 나는 주차. 주차? 나 주차가 제일 힘들었어 솔직히. 사실 이게 나라마다도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주차가 뭐 어렵다 하지만 웬만하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유럽은 사실 주차가 좀 많이 스트레스인 게 웬만하면 거의 다 노상 주차가 많아요. 길에 대부분 노상 주차가 많고 따로 주차장을 가끔 만들어 놓은 데들이 이제 있긴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곳들이 굉장히 지역에 따라 위험한 곳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치. 이게 그 주차를 대는 것도 좁아서 힘든 것도 있는데 맞아. 이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맞아요. 그게 민감한 것도 있지. 맞아요. 주차를 해놓고 갔는데도 조마조마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정말 유리창이 이렇게 누가 깨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안에 막 가방이 다 나와 있는 차들도 가끔 보이고 심지어 또 그런 사례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노상 주차하는 것도 불안하고 또 가끔은 그런 주차 타워나든지 공식 공영 주차장 같은 데 됐는데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얘기한 대로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운전 쉽다고 했는데 사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교통 법규도 다르지만은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ZTL이라는 게 있어요. ZTL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아예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관광객은 또 그런 걸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들어갔다가 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는 경우들도 있고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운전이라든지 주차 아니면은 뭐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낯설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겁도 나고 또 여기저기서 그런 사고 소식도 들리고 하면은 사실 유럽에서 운전한다는 게 좀 처음에는 당연히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 자동차 운전을 무조건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는 정말 베테랑 운전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면허 갔다고 어제 따고 따끈따끈한 면허증 들고 여기 오시면은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렌트카도 잘못하면은 이제 막 살짝 어디 기스 날까 사고 날까 막 계속 그런 보험 스트레스 혹시나 차 긁혀서 나중에 반납할 때 막 폭탄으로 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운전하면서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또 그냥 대중교통을 타는 게 뭐 또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빌리는 게 싸기도 하지만은 또 비용도 사실 많이 들기도 해. 매일매일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가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이제 열차비를 내면 되고 버스비를 내면 되는데 사실 렌트라든지 리스는 내가 그날 차를 이용하지 않든 이용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당으로 금액이 매겨지잖아요. 그래. 그치. 깔고 앉아 있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한 달을 빌렸다? 그러면은 실제로 운전을 한 날은 만약에 그 중에 열흘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30일 비용을 내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가끔 이런 좋은 숙소에서 한 뭐 5박 6일씩 이렇게 푹 쉬고 싶은데 또 차가 5일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보면 좀 아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난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하루에 그래도 뭐 한 6, 7만 원씩 이렇게 계속 비용이 가만히 세워놨는데도 나가는 거니까 뭐 조금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단점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그 술을 못 마신다는 거. 그치. 난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이거 프랑스 여행하면서 알게 됐어 진짜. 미안해. 제가 사실 같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남편이 그래도 술을 좀 즐기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낮에 잠깐 어디 돌아다닐 때 좀 여름엔 더우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남편은 이제 맥주를 못 먹고 저는 사실 맥주를 잘 먹는 편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누군가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을 때가 많고 그러고 자. 잘 자. 난 술 잘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 조금만 먹어도 졸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워낙 유명한 그런 와인 산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치? 와이너리.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와이너리를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이너리 가면은 분명히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도 듣긴 하지만 사실 와이너리 투어의 꽃은 뭐겠습니까? 테이스팅. 네, 이렇게 시음을 딱 한 잔 해줘야 되는데 매번 갈 때마다 이제 시음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실 남편이 너무너무 많이 아쉬워하긴 하거든요. 그치. 물론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남편 목까지 같이 이렇게 시음을 하다가 이제 취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 시음을 하고 와인을 사와서 이제 남편은 이제 숙소에서 같이 저녁에 이제 와인을 먹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점으로 나는 또 꼽으라면은 이건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은 오히려 차가 없으면은 더 자유롭게 막 여기저기를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저가 항공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 3만 원만 주면은 뭐 영국에서 뭐 스위스까지 아니면 뭐 스페인 끝에서 저 위에 덴마크까지 뭐 이런 식으로 몇만 원만 줘도 막 여기저기를 정말 저가 항공을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 심지어 저가 항공을 타고 스페인에서 뭐 모로코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 맞아. 뭐 이런 식으로도 금방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오히려 차가 있으면은 이걸 뭐 차를 두고 가기도 애매하고 두고 갈 순 없어. 그러니까 사실 두고 가기에는 주차도 불안하고 오히려 차가 있으니까 그런 섬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잠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여행을 더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 그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팔마 섬을 못 가보긴. 그치. 맞아요. 그 스페인에 이유구나. 갔을 때도 사실 마요르카를 한번 가볼까? 그 섬에 잠깐 갔다 맞아, 올까 맞아. 생각을 했는데 차를 놓고 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가지고 맞지. 그때도 안 가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더 싸게 저가 항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유럽도 조금 이제 제한이 있다? 요 정도의 단점이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자동차 소도시 여행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장점도 4가지 얘기했고 또 단점도 4가지 얘기했어. 뭐 이렇게 4가지씩 장단점이 있다라면은 자기는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할래? 나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자동차 여행에 선택을 하고 싶네. 왜? 일단은 배낭을 안 메야 되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 그렇게 배낭 메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여행을 하시나요? 아니 여행은 하고 싶고 무거운 건 싣고 그런 거지 뭐. 그치.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이제 점점 나이도 들다 보니까 그치. 조금씩 힘들 때도 많아서 사실 자동차 여행을 점점 뭐 선호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늘 또 자동차로 다니기에는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유럽만큼은 워낙 또 소도시가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아서 다른 데는 제쳐두더라도 꼭 유럽은 이렇게 소도시 구석구석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자동차 여행을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 소도시 여행을 저희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동차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동차를 빌리고 또 자동차로 안전하게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방법과 여러 가지 꿀팁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음 화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할 얘기 많겠네. 그치, 다음 편엔 자기가 할 얘기가 많겠는데. 그러네. 자, 그럼 다음 편에는 유럽 소도시 자동차 여행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꿀팁들 또 많이 전수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저희 영상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좋다. 오늘 날씨 좋구만. 이래서 유럽은 자동차 소도시 여행을 해야 돼. 그래 여기를 어떻게 걸어오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걸어와. 그치? 차로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차로도 힘들었어. 근데 소도시만의 이런 또 바이브가 있잖아. 약간 이게 그치? 더 좋아. 너무 좋아. 아, 좋다. 어디 가평의 펜션 같다. 어? 아우, 햇살 좋네.